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저번에 한번 그 변산, 여기 반도에 대해서, 변산 반도가 어디 있냐고요? 자, 우리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자, 이렇게 서울까지 보여야 하나? 그렇지. 이게 전체, 이게 보시면, 여기 이제 대략적으로 보이시죠? 네. 여기가, 변산 반도예요. 변산. 그리고 거기 뒤에 또 반도가 붙죠. 반도는 말고 우리가 한반도 할 때 한반도가 삼면이 바다에서 반도라고 합니다. 이제 반절은 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반도가 원래 반절이 섬이다. 완전한 섬은 아니다. 왜 육지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반절은 섬이다. 좀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삼면이 이게 바다면 그걸 반도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우리나라도 보면 이게 확대해 보면 변산도 보시면 변산 자체가 반도예요. 그렇죠. 여기도 바다, 여기도 바다, 여기도 바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게 다 여기 새만금 있고 여기에 다 일제시대 때 이게 다 개간이 된 거거든요. 원래 여기가 다 바다였던, 옛날에 여기가 다 바다였어요. 지금 여기 가르치는 데가 지금 육지 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여기가 다 바다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다라는 게 이게 민물과 썰물이 그때그때 이게 올라오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게 어느 때는 이게 슈퍼문이라고 해가지고 달이 지구로부터 가까워지면 물이 더 많이 올라와요. 거기다가 이제 태풍, 저기압 태풍까지 이제 이게 끌어서 이제 저기 뭐냐 저기압이 되면 태풍 같은 큰 저기압이 올라오면 물을 더 끌어올려요. 그러면 이게 바닷물이 육지까지 굉장히 여기 깊숙이 여기까지도 와요. 많이 올 때는. 이게 바닷물이 여기까지도 잠겨요. 지금 제가 요 부분까지도 잠겨요. 이만큼에. 한 번씩 그게 세기에 한 번 큰 저기 뭐냐 게 오기도 하고 10년 주기로도 한 번씩 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없죠. 왜? 지금은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다 제방이 이제 이중 상중으로 다 이게 지금 제방이 쌓여져 있어요. 여기도 새만금 제방이 쌓여져 있죠. 여기도 다 일제시대 때 다 제방이 다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도 이제 여기 뭐냐 매립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도 이제 다 이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뭐그 삼중으로 이제 이게 제방이 돼서 지금은 이제 저기 뭐냐 하는데 예전에는 바닷물이 많이 오면 변산반도가 완전 섬이 거의 섬에 가까울 정도로 이게 다 물이 잠겨요. 여기가 거의 섬이 돼요. 굉장히 그게 근데 실질적으로 반도죠. 여기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저기 뭐냐 여기가 지금 다 여기 일제시대 개간 사업을 해가지고 여기다 재를 쌓아가지고 여기 이제 지금 이게 개간화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물이 여기까지는 들어와요. 여기까지 들어와요. 여기까지. 그걸 어떻게 보면 아냐면요. 지역의 그 명칭이 다 남아 있어요. 지역의 명칭이 보면 여기가 우리가 여기 부안이라고 하고 여기 변산. 일단 변산부터 먼저 저기 그 지명을 변산이 뭐냐면 여기가 변산이잖아요. 요 자체가 다 변산이에요. 변산이란 뜻이 변두리 할 때 산은 산 그냥 이런 산이고 변두리라는 뜻이에요. 왜 변두리냐? 자 딱 보셔도 우리나라 산들은 다 이렇게 지도를 위성 사진을 보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로 다 대부분 뭉쳐 있어요. 그렇죠? 다 이 맥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덩어리로 딱 봐도 경상도는 아예 그냥 산이고 경상도 자체는 아예 산이고 다 산 덩어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뭐 거의 대부분의 산들이 우리나라는 산맥 기맥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변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이게 좀 떼뚱간이 떨어지는 이제 산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여기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두리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산들이 많죠. 선운산도 이제 변두리에 있는 산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이제 저건데 근데 여기는 이제 선운산이라고 이제 여기는 이름을 줬죠. 선운산 이야기는 뭐 지금 해달라고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게 쌍둥이 산이에요. 변산하고 선운산이 한 산이에요. 쌍둥이 산.
남성의 고환의 형상을 한 사인데, 지금 전 인류들이 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채석강이죠, 이거. 채석강 작업을 다 해가지고, 그걸 골재로, 이제 저기 건축 골재로 다 이걸 깎아가지고 쓰는 바람에 다 훼손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선운사 같은 게는 그 형틀이 거의 완전히 훼손이 돼서 아예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고요. 그나마 변산 쪽이 많이 이게 원래 이 변산이 이게 처음 할 때는 요만했을 거예요. 요만. 지금 그 자락이 여기 주산도 남아 있고 뭐 지금 다 깎아져서 없는데, 원래 변산의 이게 중앙 부위에 이게 주산이. 근데 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의 고환 모양으로 요만하게 이게 크기가 돼 있어 이게. 요만하게. 근데 다 지금 없어졌죠, 이만큼이. 서른산도 똑같게 여기도 쌍둥이산으로 여기 혀곱 지역이고, 여기서 요만한가 똑같이 크기로 천신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내려오기 전부터 이미 이게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뭐 땅이 생기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생기라 하고 뭐 명을 하니까 땅이 생기고, 물이 있으라 하니까 물이 있고. 이것도 여기까지나. 또 옆으로 샜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땅이 태초에 뭐가 없고, 뭐 땅이 생기라니까, 하나님께서 땅이 생기라니까 그 울림 소리가 나니까 땅이 생기고, 물이 생기라 하니까 물도 생기고, 나무 같은 식물이 생기라 하니까 식물이 생기고, 그 동물 같은 것들을 생기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라 하니까 생기더이다, 뭐 이런 성경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기서 뜻하는 거는 천신들이에요. 외계인. 이제 여기서 변산 나온 김에 한번 태초에 이게 왜 적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로 보면 안 되는데, 그거. 이거 지금 앱이 안 깔렸네. 그냥 요거로 설명할게요, 그냥 대략. 그 전체 세계의 지도가, 이건 나중에 하는 게 낫겠죠, 그거는. 그렇지. 왜냐면 이건 본질적인 게서 너무 멀리 나가면 헷갈리니까, 이게 좀 강의를 나눠야 돼. 그렇지. 자, 땅이 생기라니까 땅이 생기냐면, 이게 보통, 이게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태양이 제1항성계고, 그럼 그 태양이 그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365일이라는 주기가 있고, 태양이 더 큰 태양을 태우는 그 주기 기간이 있고, 또 그 태양이 더 큰 태양을 도는데, 이게 제1항성계가 태양이에요. 제1항성 태양계가 제2항성계를 도는데 그 주기가 있고, 제2항성계도 제3항성계를 도는데 그 주기가 있고, 제4항성계도 제5항성계를 도는 주기가 있어요. 이게 우리 지구가 6항성계인가 6항성계까지 원래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에 따른 그 계절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게 그 계절의 주기가 그게 1억 년이 안 되나? 하여튼 1억 년이 좀 안 될 거예요. 몇 천만 년? 하여튼 이게 잘 몰라. 이게 또 변해요. 이게 자주 이게 변하기 때문에 정확히 주기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대략적으로 이제 몇 천만 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한 번씩 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이나 위성들이 다 그냥 이게 불바다가 돼요. 그냥 용암 덩어리가 돼요. 그냥 다. 그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요. 마치 여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태양계의 큰 더 항성계 태양 주기로 보면 여름과 같은 주기가 오면 우리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제2항성계인가? 제3항성계인가? 이 모든 3항성계 안에 있는 3항성계, 2항성계, 1항성계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위성이나 행성들이 다 용암이 돼버려요. 그 주기가 있어요. 그게 제가 참고적으로 거긴 깊게 안 들어가서 그런데 몇 천만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요. 우리 지구의 시간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그러면 그때가 되면 모든 우리 행성, 그 함항성계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거시기들이 이게 용암 덩어리가 돼. 그냥 불덩어리가 돼. 그럼 물은 어떻게 되나요? 물은 물은 다
그때는 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한 물질이기 때문에 천신들이 다 걷어가요. 장난하세요? 저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문명이 발달하면 저 걷어가는 거 순식간에 걷어가요. 이거 지구에 있는 물, 그러니까 이거 바닷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저 물 순식간에 다 걷어가요, 그냥. 그냥 금방 걷어가요. 문명이 발달하면 엄청나게 큰 우주선이 있어요. 천식기 우주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지금 유주선 같은 거 큰 거 보면, 예전에 거기다가 액체 상태잖아요, 유주선. 거기다 물도 넣을 수도 있어요. 그 유주선이 겁나게 크잖아. 어마어마한 저기 액체를 거기다가 넣을 수가 있는 배가 있어요. 100년 전에만 해도 그 얘기했으면, 100년 전에 그 조선, 뭐, 100년 전 조선 후기에 가가지고, 뭐, 저기 어마어마한 호수만한 양의 저수지보다, 거의 어지간한 저수지보다 더 큰 물의 양을 갖다가 배에다가 옮기는 기술이 지금 다 문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큰 배들이 나왔잖아요. 지금 유주선, 대표적인 게 유주선, 이제 액체 상태를 갖다가, 저기 석유를 갖다가 이걸 날르는 배기 유주선 배들이잖아요. 거의 어지간한 저수지, 그 조그마한 호수 크기의 그 물 양을 갖다가 날려요. 얘네들이. 그 어마어마한 큰 배가. 자, 100년 전으로 가가지고, 저기 조선 후기 사람들한테, 씨발, 저기 있는 호수 물 갖다 한 번에 날릴 수 있는 배가 있다고 하면 뭐라고 그게 조선 사람들이. 저 미친 새끼라고. 야, 이 새끼야! 저 어마어마한 호수 물을 어떻게 배로 나르냐, 이 미친놈아. 말 같은 소리라고. 아마 100년 전에 갔으면 조선 후기 사람한테 그 얘기를, 우리가 딱 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바로 그냥 미친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100년 전에도 지금 현 시에 유조선 같은 거 설명을 하잖아. 그 액체 상태 날 수 있는 배를 있다고 그런 걸 설명하잖아. 미친놈이라고 해요, 그냥. 똑같아요. 문명이 발달하면 가능해요. 지구에 있는 이 물을 갖다가 순식간에 다 가져가요, 그냥. 시간도 오래 안 걸려요. 순식간에 가져가요. 보통 용암 상태로 가면 이런 지구에 있는 물 같은 걸 다 가요. 원체 물이 우주에서는 굉장히 귀한 물질이에요. 우리가 제일 귀한 어떻게 물질이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나 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우주에서는 금보다도 더 귀한 물질이 물이에요. 근데 왜 지구에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흔해 빠졌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우리 지구에는 물이 왜 이렇게 흔해 빠졌어요? 금은 귀한데. 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할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이 지구에다 모든 쉽게 말하면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는 이게 재물과 같은 거예요. 모든 그 재물을 갖다가 지구에다가 다 몰빵을 해준 거야. 쉽게 말하면. 왜? 시대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럼 천신계는 이게 바다가 없나요? 바다가 없어요, 거기는. 천신계는 물이 원체 귀하기 때문에 행성에 바다라는 게 생길 수가 없어요. 호수 같은 거는 있어요. 이제 호수 같은 건 있는데 바다는 없어요. 왜? 원체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왜? 지구에다가 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엄청난 이게 재물을 몰빵을 해줘. 그게 물이에요. 금보다도 더 귀한 게 우주에선 물이에요. 이제 실험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걸 해요. 엄청난 이게 축복을 받은 행성이에요, 지구가. 물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아니, 쓰나미가 와가지고 다 쓸고 갈 때 뭐가 축복이야. 이런 태풍도 불고 짜증나 죽겠어. 홍수도 나고. 사막에다 한번 던져주고 거기서 목이 찢어질 때까지 한번 목말라 비터 한번 뒤져보세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몸소 깨닫게 될 겁니다. 뭐다 여기까지 왔냐. 또 옆으로 샜네. 옆으로 샌 김에 한번 또 그냥 가겠습니다. 예, 우주에서 제일 뭐 용암 덩어리 같아요, 모든 행성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 이제 이게 물은 다 걷어가요, 천신들이. 그러면 이 용암 덩어리가 되면 나중에 천신들이 다음에 이제 시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봄이 이제 이게 이제 여름이라는 이제 이게 용암 덩어리가 되면 가을이 올 거 아니야?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모든 용암이 식기 전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제 엄청난 문명화된 3D 프린터기로 해가지고 이 지구에다가 위에다 이게 큰 거대한 우주선이 이게 궤도 밖에서 지구에다가 이게 증폭기를 쏴. 이게 진동기를 빠바바바방 진동기를 쏴요. 진동기를 이렇게 딱딱 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3D 프린터와 같은 원리로 해가지고 모든 지형을 갖다가 디자인을 해요. 누가? 천신들이, 외계인들이. 이제 그게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때 아니면 뭐 하나님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지. 자기네들이 정의를 그렇게 내리면 그게 맞기도 하니까. 정확히 따지자면 외계인들이 해요. 천신들 그냥.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저기 지축을 이게 3D 프린터처럼 해가지고 모든 지형을 갖다가 디자인을 해요. 다음에 시대 실험을 하기 유리한 지형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그때 해놓고 나중에 그러면 지금 현재 만드는 게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지금 현재 지구 지도하고 틀린 모양으로 원래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나중에 이게 저기 뭐야 마그마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과학시간 기본적으로 다 배우죠. 그러면 이게 지각의 이게 지표면에 있는 육지들이 이게 뿔뿔이 이게 흩어져요. 예, 옛날 판도라 한 덩어리였다가 이게 흩어졌다고 다 배웠죠. 이제 학교 다닐 때. 예. 처음에 판도라 모양으로 이게 그걸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마그마 이런 이게 대류 현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뿔뿔이 흩어지는 겨. 이제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지구의 그 지형 모양이 이렇게까지 이제 온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하면 판도라 모양으로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용암을 끌어올릴 때 그 모양을 디자인을 해요. 누가? 외계인들이, 천신들이.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저기 나중에 대류 현상으로 해서 이제 지진도 일어나고 이제 이게 육지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저기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제 해안선하고 아프리카, 유럽 해안선이 맞잖아요. 이게 이제 저기 마그마 대류 현상으로 찢어진 거야, 이제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현재 형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또 용암이 이제 이게 시대적으로 한 번씩 끌어오면 또 새로운 디자인 작업을 해요. 부분적인 디자인. 전체적인 거는 그때 한 번 하고, 부분적이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보면, 이게 지금도 있죠. 어디 완전 용암 덩어리로 막 되는, 시대적으로 한 번씩 어느 부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거기를 갖다가 또, 이제 3D 프린트를 돼가지고, 이제 우주선에 돼가지고, 이제 저기 뭐냐, 이게 진동기로 해가지고 이게 증폭기가 있어요. 진동 증폭기로 해가지고 3D 프린터가 지축을 끌어올려가지고 천신들이 원하는 지형으로 막 디자인을 해요. 설계를 해요. 여기 변산반도도 그런 축이에요. 판도라 때부터 이러냐? 판도라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여기가 한반도가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가 이제 용암이 끌어올리면서 여기가 예전에 이 지형이 한때는 여기가 일본이 여기 불의 굴곡 지역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 화산 활동이 많아요. 그러면 마그마가 위로 튀어나와. 그러면 그걸 싹 끌어올려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한반도라는 지형을 만들어줘요. 누가? 천신들이, 외계인들이. 이제 이해가 되죠. 성경에 나오는 이게 먼저 이렇게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더라 하니까 땅이 생긴 게 천신들이 이게 거대 증폭기로 다다다다 이게 원리가 3D 프린트일 거예요. 이게 용암은 이게 암석이 액체 상태로 돼 있잖아요. 액체 상태인 걸 이게 증폭이 다다다다다 끌어올리면 마치 밀물과 썰물 효과하고 비슷해요. 이게 달의 힘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기술이 이게 설명이 안 되네. 현재 문명으로서는 이게 설명이 안 돼. 하여튼 그냥 3D 프린터 효과 같은 증폭기로 다다다다다 이게 증폭을 시키면 이게 밑에 지하에 있던 마그마를 끌어올려요, 이게. 그러면 그게 3D 프린터처럼 이게 설계가 돼. 디자인이 돼. 이런 모양이. 이제 변상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남자의 고환 모양으로 이게 부분적으로 시대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되면 남자의 고환 모양으로 여기를 갖다가 마그마를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설계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저기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생기다이다. 이게 이거야. 이게 이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굳으면 여기다가 시대 실험을 하잖아요. 지구뿐만 아니라 수금지와 보통 이게 모든 행성이나 위성 있잖아요. 여기다 이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실험을 해요. 물을 걷었다가 저쪽에다 넣었다가 이쪽에 넣었다가 천신들이 작업을 해. 근데 지금은 지구죠. 그럼 지구에다가 이제 물을 딱 이제 퍼 붓는 거야, 이제 대량으로. 저기 엄청난 우주선으로 해가지고 다 퍼 날러 이제. 그럼 여기다 다 물을 다 이제 지구에다 이제 퍼 붓는 거야. 자, 이게 성경에 나오는 물이 생기라 하니까 물이 생기더라.
자, 이제 물이 생기고 이제 땅이 생기면 이제 그 다음 뭐가 생겨요? 네, 생명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생기는 게 모든 거는 먹이사슬 관계에서 식물이 먼저 생겨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나무나 풀 같은 식물이 생기라고 하더니까 생기더라 하니까 이게 이제 천신들이 이제 디자인하는 거야. 여기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저기 생명작용. 처음에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 풀 같은 거를 먼저 이렇게 작은 풀 같은 거 이게 뭐 척박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뭐 잔디나 잡초 같은 걸 먼저 뿌려요. 씨를 갖다가. 그리고 이제 이게 물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활동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저기 이제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다 보면 흙이 생기겠죠. 그럼 흙이 지표면으로 깔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씩 큰 고등 식물들이 이제 탄생을 하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동물, 그 다음부터 이제 작은 바이러스나 뭐 이런,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식물이 있어야 돼. 식물이 없는 데서 바이러스는 죽어.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느 정도가 되면 바이러스를 이제 다 풀어내. 그리고 이제 하등 동물들부터,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하등 동물이야. 하등 동물들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고등 동물까지 이제 하나씩 이제 해요. 왜? 먹이 사슬 관계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것부터 생겨야지. 높은 데부터 생기면 다 굶어 뒤지잖아, 얘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최고 이제 먹이 저기 이제 고등 동물 다 이제 원숭이, 침팬지, 고릴라, 뭐 호랑이, 사자, 코끼리 다 이제 이런 고등 동물을 먼저 이제 싹 이제 저기 뭐냐 번식을 시키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내려나가는 게 뭐냐? 네, 아담과 이브를 진짜 내려놓는 거예요. 보통 이게 아담과 이브 딱 저기 이게 암놈, 순놈 딱 두 마리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야, 보통 한 30명 내지 100명 정도를 한꺼번에 이게 무리를 져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많아요. 근데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험을 할 때 아담과 이브, 암놈, 순놈 이렇게 딱 두 마리만 딱 내려, 두 마리가 좀 기분이 나쁜가?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실험해가지고 지금 이게 번식 활동을 하고, 이제 거기 계속 문명이 극으로 발달했다가 저기 이게 완전히 저기 멸망했다. 보통 이게 멸망을 하게 되면, 지구가 멸망, 전쟁, 천재지변, 여러 가지 전염병, 여러 가지 요인으로 멸망을 해요. 세기 말이 되면. 이 세기 말이 보통 6천년에서 약 6천년을 주기로 해서 이게 계속 문명이 극으로 발달했다가 멸망했다가 발달했다가, 이거를 굉장히 무한 반복해요. 얼마나 무한 반복했냐고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 천문학적인 숫자만큼 그 문명을 엄청나게 무한 반복을 시켜요. 시대 실험을 계속 무한 반복 실험을 해요. 그럼 보통 문명이 이제 이게 싹 사라지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 죽이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 대부분의 인구를 죽여요. 보통 인구가 지구 같은 경우에는 딱 100억 정도까지 맥시멈을 채워놔요. 그 100억인이 과포화가 되면 거의 보통 큰 전쟁이나 전염병, 천재지변 여러 가지 이런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면 한순간에 대부분의 인류가 다 멸망을 해요. 그럼 그 중에서 인류가 보통 이게 제 상황에 따라 틀린데 천신들이 그걸 다 디자인 작업을 해요. 왜? 다음 6천년, 이번 6천년 실험을 끝났으니까 다음 6천년 실험을 또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럼 다 죽이고 아담과 이브를 내려놔? 아니야, 아담과 이브 안 내려놔요. 다 죽이고 그 중에서 많이 남겨놓으면 보통 10만 명을 남겨놔요.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남겨놓으면 10만 명 정도를 남겨놔요. 그리고 적게 남겨놓으면 진짜로 한 몇십 명만 남겨놔요. 그리고 나머지 다 죽여요. 스스로 자멸을 해요. 정확히 죽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자멸을. 이걸 무한 반복을 해요. 계속 6천년 간격으로. 예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 당군 신화가 보통은 반만년 역사라고 하죠. 아구가 딱 들어맞죠. 반만년의 역사. 네, 6천년 주기예요. 그 당군 신화 그 탄생하기 전에 거기 이런 태백산이나 이런 꼭대기에 이게 먼저 괜찮은 씨앗이 될 만한 인간들 갖다 끌어가다가 이게 천신들이 올려놔요. 살릴 애들은 갖다 산으로 끌고 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우리가 노아의 방죽을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의 방죽을 가지고 온 세상이 다 물바다로 만들어져. 그러면 이런 태백산이나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 말고는 온 지구를 갖다가 다 그냥 쓰나미로 다 쓸어버려요. 그냥 홍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다 물바다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게 산에 있는 저기 소수의 인류들만 살아남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당군 신화가, 이게 너무 옆으로 많이 되네.
단군 신화가 우리나라 제일 지형이 높은 데가 요 일대예요. 백두대간. 백두대간이 당연히 높겠죠. 그러니까 높으니까 백두대간이죠. 그럼 백두대간 이쪽에서 이게 저기 뭐 우리나라 지형 대부분 다 물바다에서 다 죽어요. 색이 많이 되면. 옛날 단군 신화의 이야기가 그 전에 어떻게 되냐? 그 정확히 6,000년 전에도 지금처럼 문명이 고도의 문명이 다 이게 올라왔다가 다 이제 천신들 다 죽여요. 어떻게 되냐? 다 노아의 대부분 물로 많이 죽여요. 바닷물이 이렇게 다 범람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춘천도 이게 여기까지 물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백두대간 일대 여기 여기 있잖아요. 백두대간 일대하고 그 지리산, 우리나라에 높은 산 몇 개 있죠. 지리산하고 백두대간 일대 몇 군데 분지 지형이 있어요. 높은데 그 몇 군데하고 저기 히말라야하고 이게 전 세계 높은 지형이 있어요. 거기만 빼고 다 완전히 다 물바다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죽겠죠. 문명이 없어요. 그럼 대부분 인구가 100억 정도가 돼요. 그 정도 되면 지구 같은 게 실험할 때 100억이 맥시멈이에요. 그럼 100억이 되면 어떻게 하냐? 다 죽여요. 그때 되면. 자, 그게 심판의 날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심판의 날에 저기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심판을 하시리라 뭐 그런 말도 있고,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원래 유대교에서는 그걸 갖다가 저기 휴거라고 하죠. 휴거가 되면 어떻게 되냐? 휴거가 되면 심판을 하는 날이에요. 심판의 날에 휴거가. 심판을 하면 어떻게 나 살릴 극소수의 사람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여. 그걸 누가 하냐? 천신들이 다 그 작업을 해요. 그럼 지구 인구가 100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100억 인구가 얼마까지 줄어드냐? 진짜 많이 줄어들면 10명도 안 살려요. 한 4명? 5명? 다 해서 뭐 보통 이게 6명 밑에까지는 안 죽여요. 진짜로 이게 100억까지 이게 다 했다가 진짜로 이게 이번 인류는 문제가 많다 하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의 성직자급 이런 그 씨앗 몇 개만 사요. 그게 한 보통 세 쌍만 남겨놔요. 남자 셋, 여자 셋. 남자 셋, 여자 셋. 이게 최고로 많이 줄여요. 많이 살리면 한 10만 명 살리고, 완전히 더 최대한 줄여버리면 남자 셋, 여자 셋만 딱 살려놓고, 그 남자 셋, 여자 셋에서 다시 번식을 시켜가지고 또 문명을 해. 이게 6,000년 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단군 신화의 반만년역, 단군에 보면 환웅이 뭐 내려와서 어찌고 저찌고 했잖아요. 환웅이 어디서 내려오냐? 여기서 내려와요. 뭐 UFO 타고 내려왔다는 사람도 있는데, UFO 타고 내려온 게 아니라 환웅이 여기 해안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가 굉장히 높은 지형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여기가 바로 백두대간 위에 있는 분지 지형이에요.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백두대간이죠. 백두대간 위에 있는 분지 지형, 굉장히 높은 지형이에요. 그럼 여기가 온 세상이 바다가 다 바닷물로 차도 여기는 물이 안 올라와요. 그럼 여기 분지 지형에 보통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저기 살릴 애들은 갖다가 이쪽으로 다 색이 말이 되면 일로 다 끌고 와요. 누가? 천신들이. 그리고 다 죽여버려요. 노아의 방주처럼 온 세상을 물바다로 만들어가지고. 그럼 극소수의 사람만 살아요. 그럼 보통 남자 셋, 여자 셋만 살리잖아요. 그 히말라야 거기까지는 않고, 보통 여기다가 다 남자 셋, 여자 셋만 살고, 여기서 다시 재번식을 시켜요. 6,000년 주기로 해가지고 그걸 무한 반복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가지고, 그걸 뭐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돼. 근데 딱 경험해보면, 이번 6,000년 주기가 지금 다 3개만이 됐죠. 그 전 6,000년에 이제 있을 때, 이제 정말 그 극소수의 사람들만 생겨나요. 아마 전 인류에서 한 10만 명 정도 살렸던 걸 알아요. 여기저기 산 높은 데에서 있던 사람들은 살아나요. 뭐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안전해요. 그럼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문명이 어느 정도 이게 확보가 되고, 나중에 그 기계 같은 게 이게 이제 엔지니어 같은 사람이 이게 없으면 그 문명이 다 맥이 끊기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통 이제 좀 약간 원시적으로 이게 원시적으로 다시 돌아가요. 문명이 저기 하면 그게 안 돼. 천신들도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여기서 농사를 짓게 살게끔 해요. 전 인류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집단의 사람들이 여기서 자기네들 농사를 짓고 살아요. 밖에는 인류가 멸망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다른 산에서 이제 사람들이 내려와서 번식을 해요. 그럼 어느 정도 이야기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반만년, 단군 신화가 반만년 역사라고 하죠. 그러면 환웅이 나중에 여기에서 한 1,000년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있어요. 다
인류가 다 멸망하고, 거의 다 멸망하고, 1000년 정도를 여기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밖에서 산에서 있던 애 내려오고, 이제 원시인처럼 살아.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환웅이랑 이제 조금씩 왔다 갔다 환웅이 이제 집단적으로 내려와서 문명을 전파를 해요. 자, 이번 문명이 약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인류가 다 멸망했어. 그리고 1000년 동안을 여기서 대략적으로, 여기서 양구 쪽에서 이게 농사 문명이나 이런 게 보존이 된 상태에서 얘네들은 1000년을 지내요. 하지만 밖에는 다 멸망을 하고 문명이 완전히 선사시대로 다 떨어져. 그게 다 작업을 해요. 그럼 나중에 1000년이 지나고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문명 전파를 나와요. 그게 이번 6000년 주기의 문명의 시초입니다. 양구가, 우리가 환웅의 그 단군 신화의 그 환웅이 있잖아요. 이번 인류의 최초의 문명의 그게 여기 양구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양구 지역으로부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에는 곰과 호랑이의 환웅. 그 환웅이 이제 굉장히 많은 무리를 데리고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약 1000년 동안의 그 농사 문명이나 약간 좀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의 그런 농사 문명이나 이런 도구를 어느 정도 기본적인 도구를 쓸 수 있는 문명이 이게 전수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그 문명이 나중에 여기 이제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게. 그게 이번 시대의 이야기예요. 뭐다 변사는 얘기에다가 너무 떼똥하게 옆으로 나가버리네. 자, 우리나라가 단군 신화가 지금 반만년 역사라고 하죠. 반만년이 5000년이죠. 자, 이제 계산 딱 나오죠. 6000년 전에 전 인류가 다 문명이 멸망해가지고 다 한 100억 정도 인구가 다 뒤져버렸어. 그리고 몇 명만 살면서 10만 명 정도만 살렸어요. 10만 명 정도 살려고 여기저기 산 꼭대기에 살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씨가 괜찮은 데를 갖다가 보존을 해요. 그 씨를 갖다가 다 어디로 끌고 오냐, 천신들이 이쪽으로 끌고 와요. 세계 말이 되면 쭉쟁이는 다 불어내고 알곡은 출해낸다. 네, 알곡들을 갖다가 그 알곡들을 다 여기다가 이제 여기 끌고 와, 이쪽으로. 보통 이게 무슨 어떤 종교단체 보면 휴거일이다 하면 어머 뭐 산꼭대기 가지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산꼭대기 가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그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돼.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게 무한 반복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그 숫자를 제가 뭐 하라서도 천문학적인 숫자만큼 이 태양계에서 어마어마하게 태양계 밖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그 실험을 해요. 그 어마어마하게 실험을 했어요. 이게 이번 전 인류 어차피 지금하고 6000년 전 인류 문명의 이제 그 한 케이스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을 여기서 이제 여기 밖에 나가면 이제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고 1000년 동안 여기서 계속 이제 여기서 좀 번식을 하죠. 좀 번식이라면 좀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유지를 하다가 그 문명도 가치를 유지를 해요. 일부러 여기 유지시켜요. 그러면 나중에 1000년 후에 어떻게 되냐, 이제 밖으로 나와요. 이제 그 문명을 갖다가 그 농사 문명하고 어느 정도 도구를 쓸 수 있는 문명이 이제 여기에 이제 1000년 동안 유지가 돼. 그 문명이 어떻게 되냐, 밖으로 나와서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게 약 5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단군 신화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약간 뭐 곰하고 호랑이는 픽션을 너무 가미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작업을 해요. 그럼 이게 때가 되면, 어느 정도 때가 하면 이걸 뭐 몇백 번이나 몇천 번을 갖다가 이렇게 6000년 이게 주기로 해서 이게 계속 무한 실험 반복을 하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보다는 이제 천신들 봐서 여기보다 실험실을 옮기는 게 좋겠다고. 어디로 옮겼냐, 이번에는 화성으로 옮기자. 그러면 똑같이 해요. 화성에다가 물을 다시 부어놓고 이제 여기를 갖다가 물을 싹 빼가. 그냥 여기 있는 물을, 지구에 있는 물을 다 뺄 수 있는까지 그냥 마른 걸레 짜듯이 그냥 쫙 빼가.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그러면 천신들이 이제 12종족이나 이제 탄신들 다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음 실험 주라기 공원을 어디다 만들면 좋을까요 하면, 이번에는 수성에다, 수성은 너무 작다고. 그러니까 금성에다 하면 금성은 좀 거시기 하다고. 이번에는 좀 우리가 좀 다이나믹하게 좀 움직이게 하고 뭔가 변혁적이게 하니까 화성이 좀 약간
스펙타클하다고 화석에다 이번에 실험합시다 하고 결정나면 지구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제 쫙 빼내요. 이제 다 인류가 멸망을 쫙 빼내요. 그냥 마른 걸레 그냥 쫙 짜대서 그냥 다 쫙 짜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화석에다 다 붓고 똑같이 작업을 해. 똑같이 그걸 작업을 하고 무한 반복 실험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태양계 여기 저기 큰 위성이나 이런 행성이나 항성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걸 반복을 그 실험을 해요. 무한 반복 그 실험을 해요. 자, 이번 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6천년이 지금 지금 거의 꽉 찼어요. 그게 6천년 세기 말이 되면 인구가 거의 100억이 돼요. 지구는 맥시멈 인구가 최고 이게 주사기 압력을 꽉 이거 하면 이게 막 팅 하고 튀게 나잖아요. 뭐 공기 좀 쏠라면 압력이 이제 압력을 최대한 이게 이게 뭐냐 그 스트레스를 압력을 갖다 최대한 응축을 시킬 수 있는 지구의 항정 인구가 최대 맥시멈 항정 인구가 100억이에요. 행성마다 그게 틀려요. 그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100억이에요. 약 100억이에요. 그럼 100억 정도가 되면 뭔 사단이 일어나도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든 뭐 전염병이 돌든 뭔 사단이 일어나도 일어나. 100억이 되면 100억이 됐을 때 대부분 사단이 일어나. 최대 맥시멈 그 인구를 갖다 자기 응축을 시키는 건 이게 압축을 시키는 게 실험을 그렇게 해요. 원래 세기 말이 되면 그 실험을 해요. 그럼 그때 되면 인류가 한 번에 이게 멸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요. 지금 현재 인구가 몇이죠? 지금 73억이라겠다. 머지 않았네요. 뭐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다 여기 다 지구 멸망해도 다 어차피 여기서 죽어도 다 여러분들 뭐냐 그 12천신계 그 자기 고향으로 가시면 돼요. 자기 자기 고향으로 가시면 되니까 뭐 별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 와가지고 지금 마치 이거 여러분들은 마치 여기 게임 한 판 하듯이 한 판 하러 여기 지구에 놀러 온 거야. 그냥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지구의 상황이 그냥 그래요. 73억 100억 아직 한 27억 남았네요. 27억 남으면 이제 같이 다 뒤지는겨. 왜냐면 이게 지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도 엄청나게 무한 반복 실험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요. 그냥 하여튼 100억이 되면 다 뒤져 결론은. 100억 되려면 아직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금방이네. 머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현재 지구 상황이 이렇습니다. 원래 내가 풍수강이 연락했는데 변산 풍수강이 연락인데 또 옆으로 샜네. 에이. 오늘은 여기서 그냥 옆으로 이게 풍수강의 하다가 또 옆으로 새버렸네. 예, 다음에 변상 강의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